일동역 하지 않으면 이제 입안에 가시가 돋을 정도로 이 회로가 끊겼어요 지금. 두뇌 회로가 끊겼다고. 뇌 회로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뇌정지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까기가 장까기가 지금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영남에 내려가면 안 돼요.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숨어야 돼요. 없어져요. 네네네. 세계 일주 가야 돼. 만약 송길 대표가 평택으로 가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뭐 완주하기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은 들고 네. 자진 사퇴 가능성이 높죠. 조국? 누가? 조국 대표가. 진짜요? 이진숙 위원장 그냥 추경호 의원 지역이 비더라도 네. 장동혁이 거기 공천 줄게라고 하더라도 안 간다? 안 받아. 무조건. 무조건 출마 이거고. 어. 뭐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 뭐 이런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네. 힘든 분이잖아요. 이분 공천도 못 받고 뭐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한데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진석을 공천 안 주려는 그 보궐선거 공천 안 주려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예요. 경쟁자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캐릭터가 겹쳐요. 강성 보수.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롱한 여의도 4월 2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오늘 6,400포인트 코스피가 돌파를 했습니다. 역대 최고 지금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가볍게 소개해드리고 시작하죠. 이진숙의 남자, 영혼의 동반자,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숙며들은 장성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숙며들었대. 숙며들었습니다. 빵빵 터지시더라고요. 빵도 맛있었습니다. 네, 대구를 빵의 도시로 만드는 빵의 메카, 빵 빵의 페스타, 메카. 빵빵 페스타. 그거 하시겠다는 이진숙 후보랑 열심히 인터뷰하고 계시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계시고요. 네. 자,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빵의 달인 꼴통보수 앞에 앉아 있는 김준일입니다. 예. 불어서 그러죠. 백- 부러워. 너무 부러워. 그래요. 한번 이진숙. 초청하겠습니다. 이진숙 씨는 한번 저희도 좀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허. 네. 그래요? 저도 그럼 나올게요, 진짜. 빵 먹으려고? 네, 딴 방송 제가 금사빠입니다. 때려치고 나오겠습니다. 네. 언제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자,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프로의 베이비, 정프로가 꾸민 야, 제가 꾸민 사람이 있습니다. 장래희망 정프로. 네, 이석현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무당파 이석현입니다. 네, 보통 꿈은 크게 가져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쩌다 저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네. 굉장히 그 저명한 방송인 분들이 저한테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왜 굳이? 왜 이런- 최욱이 아니라 정영진이냐 그쵸. 이런. 아니, 그건 알 거보다 네. 약간 그분들은 이제 좀 뭐랄까 재래식 언론에 네. 계신 분들이어서 아니, 왜 여기 와서 손석희나 아니 그러니까 재래식 언론에 네. 손석희나 뭐 그쯤 기대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정영 씨 나오니 근데 그분들이 정영 씨하고 친한 분들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진정성이 있다. 더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셨는데 그 꿈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정영진 통장 보면은 정영진 되고 싶지. 전세 사기까지 닮아보겠습니다. 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네. 자, 최은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와, 장동혁 대표 정말 이렇게 뉴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네. 과연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지. 자, 윤석열 가고 김건희 가고 새로운 뮤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뮤즈요? 시사 프로그램의 뮤즈. 네, 이거 장동혁 없이 다들 방송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드디어 손절 릴레이가 나왔습니다. 아하.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이제 장동혁 패싱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경기도는 아직 후보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에 있는 의원들이 쭉 나왔어요.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의원들 김용태, 김은혜, 송석준, 김선교, 안철수, 김성원 의원이 나와서 우리는 장동혁 없는 우리 선대위 자체 선대위 꾸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 대표 없이 하는 경우가 없죠 원래 예, 선거에. 그렇습니다. 네. 뭐 설레가 있느냐고 앞으로 묻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처음입니다. 모든 건 지금. 새롭습니다. 네. 이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그렇습니다. 장동혁. 뉴 노멀이죠. 노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서울은 진짜 그렇게 얘기했죠 오세훈 네. 후보가. 그리고 부산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수로 뛰기는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을 거듭 얘기하면서 박형준 시장이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상황이었고 장동혁 대표가 귀국하고 처음으로 양양을 찾았습니다. 강원도 양양.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김진태 그 강원지사가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자 해제하십시오. 엥? 이 좀 전 상황이에요. 진짜요? 예.
지금 장 대표 오신다고 해가지고 네. 내가 여기 지금 어디 가 있었냐면은 네. 어디 마을 회관 같은데 수산리 어촌 마을 회관을 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근데 여기 이제 김진태 후보가 내가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젯밤에 미리 사전 답사도 하고 여기서 잤다. 내 경험으로는 정당 사상 최초로 당 지도부가 이런 마을 회관에 다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한다. 이거 엄청난 돌려가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독도 안 풀렸을 텐데 강원도에까지 오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현장 목소리를 말씀드리겠다고 하면서 원래 내가 빨간당 찍었는데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렇게 면전에 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표정이 상당히 서로 뻘쭘한 표정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저기 이제 있는 마을회관이에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원래 양양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어제 급하게 취소를. 왜요? 엎었어요? 그 뭐 이제 환영하는 사람이 없고 따라가겠다는 사람이 없고 뭐 이런 거였겠죠. 그렇지, 아무도 안 간다고 그랬을 것 같아. 네. 최고위원들 중에서. 그렇죠. 아. 근데 저 사진 보니까 거의 원수 같은 여야 원내대표 회담, 당대표 회담 그보다 더한 표정인데요. 서로 민망, 정말 서먹서먹하고. 불편합니다. 네. 네. 자, 여튼 여러 지역에서 당 대표 오지 마라 내지는 오나마나 난 신경 안 쓴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1일 1건이었으면 요즘 1일 1동역. 네. 1동역 하지 않으면 이제 입안에 가시가 돋을 정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제 제가 이제 MBC 100분 토론에 맞습니다. 나갔는데 거기에서도 장도혁 대표한테 좀 조언을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본인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요. 제가 보기에는 이 회로가 끊겼어요 지금 장도혁 대표는. 어떤 회로? 두뇌 회로가 네. 끊겼다고. 뇌 회로가 끊겼어요. 그 뇌정지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공격들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예전에는 비판이 있으면은 심각하게 듣는 척이라도 하고 고민도 하고 뭐 그러다가 답을 엉뚱하게 내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아예 그런 액션조차 안 나올 정도로 네. 좀 상황이 되게 심각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게 유행 같은 거잖아요. 장동혁 까기가 네. 장까기가 지금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후보가 안 뽑혔는데 독자 선대위를 만들겠다고 의원들이 다 과거에 친윤이었던 사람, 뭐 비윤이었던 사람이 다 이렇게 선다는 거는 네. 이래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니까 다들 하니까 아니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라고 빠질 수 오냐 이 분위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은 중간에 끊어줄 만한 정치력과 액션과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네. 그 측근들이 그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뇌정지 상태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듣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얼빠진 상태로.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제가 네네네. 보기에는. 네. 예, 예. 장도혁 대표 이 정도를 그 감안 안 했을까요? 예상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그 굴욕과 네. 모욕은 감당하고 버티고 지선 이후에도 당권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재용 정부가 실수하는 걸 기다리는 전략이거든요. 지금. 어떻게든 버틴다. 그때 우리가 실권을 쥐고 있으면 28 총선 때 산다. 저는 이 전략일 것 같은데. 28 총선이요? 2028년 제가 총선. 너무 줄였나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나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 내에서. 저는 최근에 그 여론조사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는 같아요. 그 장동혁 대표가 당 내 지지층 내에서도 이제 부정평가가 가장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저는 요 얘기는 드리고 싶은 게 좀 지금 이제 별도 선대위를 꾸리시는 분들도 좀 때늦어요. 이제 와서 그동안 사인리의 법칙처럼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있었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 이렇게 강제로 추방시키고 이제 그럴 때 가만히 있다 갑자기 보수 혁신의 기수처럼 얘기하시는 게 전혀 소용없다. 동정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때늦은 후회 같은 거다. 근데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아직 안 나왔네요. 멘트는. 김진태 후보가 저렇게 얘기했으면 네, 표정 장동혁 말고 대표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그런다고. 민주당 욕이나 하라고 막 이랬을 텐데 네. 그 반응 반응이 안 없다. 나와가지고. 근데 이게 네. 정말 전반적인 것 같아요. 제가 오세훈 시장 한번 만나가지고 이런 물어봤거든요. 많은 또 중도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이 오 시장 좋아해가지고 오 시장 찍어주려고 하는데 오 시장이 당선되면은 장동혁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장동혁 체제가 못 유지될 것 뽑는다. 같아서 오 시장한테 선뜻 손이 안 간다. 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맞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선거 전에서 자기가 어떻게 풀고 해결해야 될 상당한 숙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많은 후보들이
장동혁에 대해서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사실 국민의힘은 이제 이미 윤석열 때문에라도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장동혁이란 더 큰 두 명하고 싸워야죠. 예. 세 명하고 싸우겠다 말. 민주당하고 싸우고 장동혁과 싸우고 윤석열과 싸우고. 굉장히 어려운 힘들어 상황이다. 보입니다. 그 장동혁 대표의 반응이 안 나오는 것은 네. 그 제목으로 잡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네요. 지금 보니까 준비한 원고를 그냥 읽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곳은 양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 강원도에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났네요. 비공개할 때 그냥 멱살 잡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네. 근데 뭐 좋습니다. 장동혁 대표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장동혁 대표 위기죠. 근데 어떤 정치인이든지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키아벨리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군주는 공포의 대상이 될지언정 경멸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조롱거리나 이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진 한 장이 뚝을 무너뜨렸어요. 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제 거침없이 당내에서도 누구나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게 그전까지 쭉 쌓였지만 못하다가 예. 그래도 당 대표에 대한 권위도 있고 우리가 좀 존중해 줘야 된다가 있는데 그 사진 한 장으로 그래서 어제 뭐 이제 중앙일보가 자세히 그 비하인드를 막 이렇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V 쓰고 사진. 쓰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수습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 뇌정지 상태.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려운 일을 하라고 그래요.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냥 윤호개인을 강하게 주장을 해라. 예,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대표가 약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망하는 길에 그럼 뭐야, 국힘도 지금? 망하고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윤호개인을 주장하라니요 지금. 장동혁 보고 윤호개인 차라리 그냥 원래 가던 길로 가라. 아니 이거는 장동혁을 보고 지지했던 윤호개인도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하방이라도 다 지켜라. 뭔가 확실하게 노선이라도 해가지고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보이던지 웃음거리는 되지 마라. 웃음거리가 되면 안 돼. 완전히 타협을 하든지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조언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변하겠다고 하든지.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이랑 지금 조선일보랑 한겨레 칼럼은 제목이 뭐냐면은 그 성한용 칼럼 제목이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국힘이 산다. 그리고 오늘 그 김영수 TV조선 고문이 쓴 게 장동혁 대표 지금이 물러날 적기다. 아 적기다. 하루 이틀을 두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딱. 보수 언론에서도 다 지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좌우 압작을 지금 장동혁이 만들어낸 거예요. 조선과 한겨레를 지금 일치시켰어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진짜. 근데 장동혁 대표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막 윤호개인 맞추고 윤석열 막 이러면 그 또라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당 대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어떻게 해요, 것보다는 그거를. 어쨌든 방향을 확실히 좀 잡아서 차라리 조롱거리 대상이 되는 게 아니, 낫지. 이렇게 또라이 되면 무능하게 어떡해요. 조롱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게 이거는 그 선거에도 얘기죠. 안 좋아요. 국민의힘 선거에도 이거는. 아예 미쳐버려라. 예, 차라리 예. 그것도 이상한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하방은 지키고 이제 후보들이 선거비 보조는 받을 수도 있겠네요. 20%. 15 그 방향으로 정도가 가면, 나올 수 예. 있다. 돈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15%나 나올까?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중앙일보의 그 빛나는 취재 미국 방문 어떻게 이루어졌나 어떤 일이 있었나를 네. 지금 잠깐 김준일 평론가님 얘기해 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원래 2박 4일 일정으로 네. 계획했잖아요. 근데 먼저 가서 5박 7일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 있다 오겠다 해서 8박 10일로 총 맞아요. 네, 거의 뭐 금요일 출발해서 일요일 오는 그 패키지 여행 느낌으로 8박 10일을 갔다 오게 됐는데 네. 알고 보니 이 안에서 박미단 사이에 굉장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정훈, 김대식, 김장겸 의원은 원래 예정대로 갔으니까 갔다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지금 이 V 사진 보고 기절 초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왕에 미국에 왔으니 하루 정도 더 있자. 이왕에 멋진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도 이왕에 양양까지 왔으니 서핑하고 가자 이럴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나이브하게 지금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김 최고위원도 미국까지 왔는데 미팅을 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하자. 그래서 두 사람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김민수, 장동혁 두 사람만 그렇습니다. 남았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의 지인을 통해서 이 V 사진이 유출이 됐었던 것이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그 박미단에 있었던 김대식 의원이죠. 네. 그분을 잠시 후에 모셔서 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한맺힌 들어보면. 김대식 의원을 오늘 아침에 만나셨나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 인터뷰를 28분 동안 제가 그래요?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꼬치꼬치. 뭐 좀 새로운
저 특보 같은 거 있습니까? NSC 뭐 세 번째 사람, 네. 뭐 넘버 3를 만났다. 그 얘기도 하시고 네. 그 김민수 최고랑 막 티격태격 싸운 건 아니고 네. 그냥 쓴소리 좀 하고 뭐라고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게 싸운 거라고. 이런 식으로 싸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기사도 네. 이 기사 굉장히 잘 썼고 재밌게 읽었는데 이거는 그 미국의 현지의 간분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지금 중앙일보 기자한테 얘기한 거는 지금 조정훈, 김대식, 김장겸 셋 중에 한 명이야. 그렇습니다. 김대식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징해요. 그러니까 명징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취재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은 네. 완장을 안 잡았던 사람 김민수를 얘기하거든요. 네. 김민수가 대표 일정에 동행에 신이 났는지 결국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최고위원 뭐 아니면 지도부에 있는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 장동혁 까기에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나섰다. 같이 나섰는데 그 원인이 이제 장동혁도 불만이고 김민수에 대한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이게 안 좋은 신호 계속 말하잖아요. 이거를 장동혁 대표가 바로 잡지 못하면은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 대표로 하는 게 지금 뇌정지 상태 지금 식물인데. 김민수, 예. 장동혁 두 사람만 이제 딱 고립돼서 남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네. 그냥 저는 욜로 여행 다녀오신 것 같아요. 이게 여행이 패키지가 있고 자유여행이 있는데 네. 이게 저기 맛있겠다 이런 들어가는 게 자유여행의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외교는 사실 패키지로 다 짜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가서 이제 참 즐기고 오신 것 같아요. 자유여행 갔다 오신 것 같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예. 김대식 의원한테 한번 그거는 좀 더 꼬치꼬치 캐물어 주세요. 어떤 거요? 그 뒷모습 찍은 분 있잖아요. 누구냐고? 본인 누군지 모른다고 계속 잡아떼던데 지난주에 그거 진짜 알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지금 시나리오가 몇 분이 있죠? 저는 아무튼 동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앞에서 나란히 찍은 사람하고 그 뒷모습 어깨 대준 사람이 옷이 너무 똑같고 머리 색깔이나 이 수염까지 수염이요? 너무 아, 똑같아. 진짜요? 네. 아니 저 보자마자 처음에 그거를 같은 사람을 이제 두 버전으로 찍어서 올린 건 줄 알았어요. 네. 뭐 예리해 그냥 그렇게 보이잖아. 그걸 자세히 보셨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서프라이즈 재현 배우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죠. 진짜요? 에이, 농담이죠. 아주 영어 마을 강사라는 얘기. 사주 영어 마을 강사. 미국의 샘 해밍턴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차관보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하나씩 대조해 보면 돼요. 그거는 뒷모습 뭐 그거 네. 어렵습니까? 아폴로 그게? 11호가 달에 안 갔다고 장동혁 대표 미국에 안 가고 파주 영어마을 가가지고 맞아. 그런 인앤아웃 소리 버거 그 사장님이라는 얘기도 있고. 자, 여튼 뭐 그 진실을 물어봐 저희가 주세요. 밝혀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반박 하나 전해드리면 네. 그 인증샷이 있었잖아요. 네. 그 논란에 대해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교민이 알아보시고 와서 찍은 건데 그럼 그 앞에서 울면서 찍겠느냐. 조금만 상식적이면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니 찍은 건 찍더라도 올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그 생각을 못. 아니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게 네. 이게 올라간 게 그 연세대 겸임 교수라는 김민수의 지인 최고의 지인이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교민이 그 지인한테 줬다고?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교민이 오면은요, 뭐 정영진 앵커도 얼굴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셨으니까 사진 찍자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셀카를 찍어요 이렇게 같이. 예. 이렇게 찍지 누가 저렇게 찍어줘 저렇게 포즈 까치발 들고 V자하고 저거를 누가 교민이 찍어줍니까? 그건 지들이 찍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 셀카 만약에 같이 찍으면 그 사람이 가져가지 그 사진을 따로 보내줍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아구가 하나도 아기가 안 맞는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한번 가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 지방선거 경남, 부산이 아주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심상치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네. 부산시장 선거에서 지금 전재수 민주당 후보하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에 이제 전재수 후보가 조금 많이 앞섰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네. 이제 이달 초에 공개했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한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랬기 때문에 되게 월등히 앞서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붙은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 네. 그래서 전재수 후보 측도 이거 쉽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플러스 이제 경남도 민주당 입장에서 쉽지 않은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경남은 원래부터 계속 그 김경수 전 지사하고 박완수 현 지사가 네. 이제 비등비등한 그런 지지율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나오는 지지율 중에 10%는 빼고 보는데 맞아요. 이거 보니까 쉽지 않은 지역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어제 정청래 네. 대표가 이제 경남 통영으로 내려왔습니다. 원래 부산이든 뭐 경남이든 원래 보수세가 이제 강한 지역이기도 했는데 가끔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선전할 때 여론조사에서 많이 앞서더라도 실제 투표해 보면 그만큼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그리고 전재수 후보가 차이가 요 정도 날 때는 실제 투표 들어가 보면 그래도 박형준 우리가 시장이 유일할 민주당 찍을 가능성이 수 있다.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네. 저는 정청래 대표의 해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요? 네, 전 대구와 부산이 네. 이렇게 좁혀지는 것 그것은 정청래 대표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죠? 같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대구에서 하고 부산에서 한 다음에 네. 이렇게 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정청래 대표가 보수파 쪽에서 인기가 그렇게 없는데. 없어요. 가서 막 민주당 최고위원들 뭐 당직자를 데리고 막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다니면은 뭐야 지금 우리가 뭐 저 사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네. 가만 있어봐. 김부겸 찍을까 뭐 전재수 찍을까 생각을 하더라도 야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 당권 강화하고 청청래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에 내려가 통영에 내려가 이것도 전 다음번 여론조사하면은 이거 뒤집히는 여론조사 결과 나올 수 있어요. 역결집 현상을 조장하려고 지금 내려간 거 아니냐 오히려.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정청래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당직자들 최고위원들은 영남에 내려가면 안 돼요. 철저하게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후보들의 개인으로 어필을 해야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네. 대통령 긍정평가율 이걸 해야지. 지금 영남 사람들은요.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은 분리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좋은데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 좋은 일 하고 있진 않고. 그건 안 돼, 안 돼. 이거 잘못된 해법이에요. 저도 좀 비슷하게 보는데 그쵸? 그 민주당이 실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서 네. 최근 지지율이 좀 튄 거 혹은 이제 기회가 생긴 건데 그걸 받아먹지 못한 거죠. 이를테면 뭐 뉴 이재명이라고 칭해지는 이제 새로운 지지층을 당 내부에서 좀 이제 밀어낸다거나 뭐 ABC부터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중도실용으로 벌어온 이 현금을 자꾸 잘 외면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뭐 기초연금 개혁, 고용유연화, 규제 개혁 이런 게 사실 민주당 지지층은 모르지만 중도층을 잡아오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들이었거든요. 근데 당에서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네. 또 하나 큰 거는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욕먹을 수 있겠지만 국조특위가 네.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층 무당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긍부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지하신 분들은 당연히 좋아할 거지만 열광하실 거고 그게 뭐 네. 정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네. 판단하지 않겠는데 대신 서영교 의원님이 저렇게 샤우팅 하시는 거에 중도층 무당파가 좋아하기 쉽지 않습니다. 좀 거부감을 오히려 불러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약간 예전 관성적 민주당의 모습이에요. 좀 돌아갈까봐 그래 이런 백종원 선생님이 외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좋고 대통령이 하는 방향으로 가면 중도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텐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내지는 지금 국조특위에서 보이는 모습은 오히려 예전의 민주당으로 자꾸 회귀하려는 모습 같아서 그쵸. 중도층도 좀 고개를 돌리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뭐 두 분 이제 말씀하신 게 다 맞고 이게 이제 상대평가예요. 다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한 65에서 67 정도 나오고 네. 민주당은 ARS에서 50 그리고 뭐 전화면접에서는 40에서 45 정도 나오고 국민의힘은 ARS에서 30 그리고 이제 전화면접에서 2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치인이든 인기가 있는 지역이 있고 인기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 당연히 보수세가 강한데 정청래 대표가 또 강성 이미지가 강한 분이 인기가 많을 수가 없죠. 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평가를 그럼 누구랑 하느냐. 이게 대통령이랑 정청래를 비교 뭐 그렇게 연상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정청래를 보면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조금 뭐 이렇게 표를 주겠다는 마음이 없는 거 있지만은 이게 비교가 장동혁 대표랑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제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정청래 대표가 조금 삽질을 하거나 좀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상쇄되거나 비교 우위가 있는 거 하나가 있고 네. 정청래 대표는 저의 제가 이제 크게 장점으로 보는 게 눈치가 백단이에요, 이분은. 예, 낄끼빠빠. 그거를 이제 누구는 정무감, 어저께 제가 이거 낄끼빠빠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김한규 의원이 그거를 이제 정무감각이라고 부른다. 뭐 이런데, 이게 분위기 안 좋으면은
정확하게 빠져야 될 때 빠지고 또 끼어들 때 끼어들고 이렇게 본인이 자기 이제 당대표 선거운동을 사실상 하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네. 꽃게 들고 뭐 이거 밭일하고 막 이게 김남국한테 뭐 고구마 캐고 공천 안 받을게요 그러면서 네, 막 네. 하고 이게 다 자기 퍼포먼스인데 네. 그래도 약간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그 조언을 들어요. 이게 장성철 소장님이나 이석환 평론가님 같은 분들의 말을 네. 듣거든요. 네. 그게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다. 아니 될것 왜냐하면 그 같은데.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들었어요. 장성철 소장님의 말씀 비슷한 비슷한 거를. 얘기를 이미 그러면은 근데 왜 어제는 또 통영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쨌든 당 대표가 선거하는데 안 갈 수는 없으니 좀 미리 가서 맞아요. 예, 미리 가서 조금 안 좋은 거는 뭐 하더라도 숙제 나중에 끝. 그렇죠 5월 이렇게 지나가고 하면 그러니까 많이 이실일 테니까 오히려 대도시를 안 가고요. 예. 좀 작은 도시를 가거나 농어촌을 가요. 오늘 전부 다 정청래 대표가.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특집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장동혁 정청래 양양 어민회가. 주문진 가고 그래요. 강원도 가는데 춘천이나 원주를 가야지. 만약에 유세를 진짜로 할 거였으면. 네. 그러니까 내가 갔다라는 거는 알리고 그리고 거기서도 뭐 이제 뭐 하나 들고 뭐 그렇지, 이런 거 사진 남기고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정무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는 데에서는 또 눈치가 세게 백단이다. 나가고. 근데 약간 선거의 성격이 약간 조금 바뀐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요 며칠 사이라부터 몇 주 사이로 예? 약간 국힘 심판 선거가 메인이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남풍이 또 너무 세게 불고 대구에서 그래요. 진짜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면 그럼. 서울 같은 데서도 하나는 남겨주십시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숨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정말 천하람 원내대표 얘기처럼 네네네. 세계 일주 가야 돼요. 아. 81일 정도. 아니 국내에 자기 없어야 돈으로 돼요. 가야죠 가려면. 저는 그게 제일 열받는 포인트. 모금해 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선거를 위해서. 지금 단독보도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이거 이야기를 뭐예요? 아니 부산 이야기인데요. 네. 부울경에 지금 단체장들이 지도부와 선 긋고 한동훈과 연대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부산 북갑에 공천하지 말아라 이 성명을 낼 거라는 보도가 지금 나왔거든요. 오, 부산 북갑이면 지금 제일 핫한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정우 수석 가냐 마냐. 네, 실제로 이제 그 부산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예. 그리고 하정우 수석은 아직도 이제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음. 오늘도 이제 기자와 이야기한 보도가 나왔는데 원래 순방 끝나고 돌아오면 바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었는데 아 이거 당장은 뭐 쉽지 않다. 내가 그 돌아오자마자 그 얘기를 하면 대통령의 그 순방 성과가 묻혀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또 보류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부산 북갑에 공천하지 말라라는 부울경 국민의힘 후보들의 연대가 나올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채널A 정치 시그널인가 거기에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이 얘기가. 부울경.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김부겸 네. 울산시장하고 박완수 그 경남지사랑 다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네. 다 연락이 와서 같이 부울경 선거 연대를 하자. 그래서 같이 여기를 벨트로 묶어서 동남풍을 불어보자라는 거고 그런 판단을 내린 이유가 방금 얘기했던 그 부산시장 이게 이제 전재수 여기 저기 박형준이 붙은 거 오차범위 내로 처음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이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쪽의 진영에서는 이건 한동훈 효과다. 한동훈이 전재수를 때리니까 전재수의 그 저기 뭐 이제 까르띠에 시계나 통일교 이런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이게 빠지고 지금 박형준이 오면은 뭐 예를 들면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드루킹으로 어쨌든 네네네네. 실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일종의 민주당 사람들의 범죄자 연대로 묶고 그래서 한동훈은 이제 부울경으로 이렇게 같이 가는 동남풍을 하자라는 게 이쪽 진영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아, 국힘 진영에서는 고전략으로 간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울경 지역에서는 네. 그래서 이미 다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도혁 대표는 여기에서 공천해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당 지도부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장도혁 대표의 권위가 완전히 떨어지니까 이제 의원들이 연대 성명까지 내가지고 우리는 아예 한동훈이랑 손잡을게 아예 공천까지 주지 말라고 이 정도까지 치고 나와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살릴 마음이 전혀 1도 없어 보이던데. 없죠.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쨌든 지금 지도부고 당 대표인데 그 사람이 무조건 난 부산 북갑에 후보 낸다 이렇게 하면
그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는 없는데 주변에서 계속 장 대표 그러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면 네. 들을 어쩔 수도 수 없이 뭐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면 좀 이따 김대식 특보단장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한동훈 대표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부정적이지 않더라고요. 아, 부정적이지 않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네, 그 보수파의 어떤 미래, 인재 장동혁 대표가 설득 가능하나?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 안 안될것 되더라도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은 실무적인 반항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최고위원회를 못 열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처에서 아이, 이거. 아니, 불 근데 꺼버리고. 이 질문 받아주세요. 박민식 후보는 네. 외롭게 계속 뛰고 있잖아요. 그냥 이거 대단한 일도 아니고 공천 주기 너 해 이렇게 하면은 본인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한 번도 거론이 안 되네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네. 그냥 응원해 주세요. 아니 단일화 안 안 한다고 하겠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한동훈이랑 단일화한다라고 하면은 안 줄까봐 지금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지금 본인을 어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모양이 이상해진 게 이상해졌어요.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은 부산 북갑에 가면은 한동훈 효과를 지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네. 한동훈을 지지해야 돼, 뭐 국힘 후보를 지지해야 돼. 완전 이게 모양이 이상해져.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냥 속편하게 한동훈 지지하고 같이 선거운동 할 수 있게 해다오. 너 장도영 너 어차피 여기에서 선거 도움도 안 되고 인기도 없잖아. 뭐 이렇게 지금 가버리는 상황이에요 이게. 네. 예를 들면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의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 팽팽하게 맞서면은 또 이제 다수결로 해요. 그랬을 때 거기는 좀 무공천합시다. 최고위원들, 뭐 원내대표 이렇게 주장을 하면 네. 장 대표가 그걸 또 고집부릴 수 없죠.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부담까지 질까요? 누구요? 그 당의 어떤 최고위원들이? 근데 반발하는 흐름을 분들이, 보고 네. 만약 부산 지역에서 부울경 지역에서 네. 계속 그런 목소리를 계속 강하게 내면? 하면, 네, 최고위원들한테 계속 의견 전달하면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이 한혐이 아니습니까 거의 한혐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 혐한 정서가 강하죠. 혐한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그 정서가 근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에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이를테면 아. 약한 후보를 낸다. 단일화 안 할 후보 찾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약한 후보를 내면요. 제가 또 철새기 때문에 또 동탄 선거 이준석 동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깨알자랑. 지금 이분이 어디 소속인지를 몰라요 지금 그렇죠. 시청자들이. 아, 이석현 아니, 어디 전문가가 진영인지를 몰라서. 무당파입니다. 그럴 때. 무당파. 무당파. 그래서 이준석 선거도 함께했다. 했었기 동탄 선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게 40, 20 구조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약한 국힘 후보 그리고 이제 민주당 후보 40% 네. 나머지 이준석 후보가 43% 얻어서 이겼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필요 조건이 국힘 후보가 약해야 한 정당의 후보는 굉장히 약하고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이제 선거 초짜여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밭이 좀 물렁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산 북구가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좀 가능성이 좋은 지역이라고 보는 이유는 예. 당 국힘 성향 지지자분들이 그 당과 관계없이 전재수를 찍어본 적 있는 지역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꽤 선전할 것 같다는 여러 전 조건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저 후보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은 있는 곳이다. 그렇죠. 밭이 굉장히 대신 좋다. 변수는 국민의힘 후보가 약해야 된다. 그런 면을 장동혁 대표가 채워주시는 그럼 거죠. 삼자 구도가 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보론해서 얘기하면은 네.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 크게 보면은 천하삼분지계 후보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얻는 경우가 있고 네. 하나는 두 후보가 2강이고 한 후보가 열세인 경우가. 네. 그러니까 전자가 어디냐면은 그 2020년 그러니까 그때 수성 을의 홍준표. 예. 홍준표가 38%로 당선이 됐어요. 예. 맞아요. 그때 이인선 국민의힘 공천받은 분이 35%. 그리고 민주당의 그 후보가 25% 아. 이렇게 받아서 40%가 안 넘는데도 당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슷비슷한데 약간 비교 우위가 있는 이런 케이스가 있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준석 43, 공영훈 39, 한정민 17 이렇게 해서 하나가 확 무너지고 양강인데 근소하게 우위로 이제 갈 수 있는데 어디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점점점 어쨌든 약간의 한동훈 후보가 저는 당선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네. 처음에 북감 나온다고 했을 때 근데 점점 올라가고 있다. 지금 판이. 철며 들었구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정세를 보고 내가 판단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잖아. 한동훈 그러면 저 후보가 만약에 당선되면 무소속이잖아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요? 아니 모셔오겠지. 만약에 네. 한동훈이 당선이 되면은 티켓 파워가 있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장동혁 체제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고 한동훈으로 이제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권 쥐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네. 그 지금 동탄 선거랑 비슷해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때도 한정민이 이제 네. 삼성전자 연구원인데 정치력이 없어가지고 또 국민의힘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고 공영훈도 특히 이제 어필을 안 못한 건데 지금 하정우 수석이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네. 이게 한정민인가? 한정민? 네, 한정민. 한정민하고 공영훈하고 합쳐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니까 이과 출신의 이런 거고, 이거 지금 감이 안 좋아요. 느낌이 안 좋아요, 지금. 하정우한테 매달릴 때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기를 한 두 번 한 것 같아요. 예, 하정우 김두관 같은 맞아요. 분을 차라리 지상전이 가능한 이렇게 바닥을 훑고 나니 영남 스타일에 모셔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야지. 여기가 작년 대선 때요, 김문수가 51%였고 이재명이 40%던데요. 이거 그냥 김문수가 부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11%가 더 나왔던 데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까지 여기가 선전했던 거는 전재수가 잘해서 한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완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정우 나오면 제가 보기엔 40%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금. 제가 하나 네. 이제 또 오늘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또 한동훈 대표에게 부정적인 또 얘기를 해야죠. 훌륭하십니다. 긍정적인 거야 냉정하게 그치. 얘기를 하는 거야. 냉정하게 이거는 지금 내가 냉정하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냉정하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네. 해보면 냉부정. 오늘 아침에 KSOI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요. 긍정 여론보다 부정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네. 긍정이 20%라면 부정적인 여론이 30, 40이 나와요. 부산 북갑에서 네, 부울경에서. 부울경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면은 막 한동훈 대표 가면은 쇼츠를 많이 뜨는 게 네. 아이고 뭐 우리 네. 한동훈이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표로 연결될 것인가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선거는 바람이 중요하지만 조직도 중요하거든요. 조직이 없죠. 우리 안타까운 소영주 소장 가면은 종로에서 종로에서 여러 같은 막 응원 성원 와 연예인 보듯이 막 사인해달라고 막 그래서 다 이긴 줄 알았잖아요. 서영주 소장님. 그런데 아하. 결국에는 찍을 때는 네. 여론조사 응답할 때는 네. 그래도 나랑 같이 여기서 한 20, 30년 같이 있던 네. 이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스쳐가는 바람의 현상인지 네. 아니면 실질적으로 표가 될 것인지 네.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부산에 가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고 홍보. 지역 주민들을 제가 한번 인터뷰를 그래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설득돼서 소영주 소장 얘기하니까 그거 진짜 쉽지 않아요. 아니, 아니, 조직이 봐야 돼. 중요한 거. 현장에 가서 봐야 돼요. 서영주 소장 어떻게 금요일에 모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죠. 그- 빨리 돈 와야 돼? 벌어야죠. 저랑 얘기했는데 5월 달부터 방송 재미한데 재개하겠다. 이번 달은 좀 쉬고. 근데 아니요, 장엄한 여기도 우리는- 얘기하던데 제가 그냥 나오라고 했어요. 여기 잔인하다고. 놀면 뭐하냐고. 이번 달 며칠 남았다고. 그러네. 그냥 바로 복귀한다는 얘기야. 그러네. 힘들 때 웃어야 인류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잔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진수 네. 빵빵 페스티벌. 이거 좀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생 이진숙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귀감이 됩니다. 네, 그 대전 MBC 사장 시절에 빵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그 빵 법인카드를 엄청 사 제끼셨잖아요. 그 빵 진수 선생님이 그 빵을 가지고 본인의 예. 셀링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이건 보고 오겠습니다. 네. 빵진숙이 저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고마워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광고 하나 안 하고 네. 만약에 그리고 내가 시장이 된다면 빵빵 페스타 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 따로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네. 빵진숙이 시장으로 있는 도시 대구 대구를 예. 빵의 메카로 만들겠다. 거기서 하는 축제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다. 네. 대구로 가자. 빵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이거는 따로 홍보할 필요가 홍보비가 필요 없죠. 저는 현명한 대구 시민은 3명이 나와도 이진숙을 선택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 여기서 진짜 웃긴 게 장 소장님의 네. 제일 나빠요. 숙묘 들었다니까. 숙묘 들었어요. 와. 근데 진짜 장동혁보다 이진숙이에요. 아, 그렇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 뭐 인류지. 이런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네. 힘든 분이잖아요. 이분 인천도 못 받고 뭐 어떻게 될지도 불투명한데 네.
이게 그냥 가만히 똥 씹은 표정하고 이러고 있는 거보다 그냥 본인을 이렇게 유쾌하게 포장을 내려놓고, 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이진숙을 공천 안 주려는 그 보궐선거 공천 안 주려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자예요. 경쟁자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캐릭터가 겹쳐요. 강성 보수를 놓는데 솔직히 매력으로 따지면은 뭐 둘 다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굳이 따지자면 이진숙이 나아요. 제가 뭐 장동혁보다. 장동혁은 무기력해 보이는 게 보수가 가장 솔직히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이게 이 리더십이. 그럼 장동혁도 큰일이다. 양양에서 V 사진 한 번 더 찍어. 전국에 다니면서. 오래버리려고 하는구나. 아주 완전히. 그 장담합니다. 내일 이진숙 위원장 나오잖아요. 네. 내일 그럼 네. 최 기자님께서 아유, 같이 우리 인터뷰하세요. 존경하는 신 기자님. 신 기자. 제가 봤을 때는 정영진 앵커님이나 신 기자님이나 다 이제 이진숙 팬됩니다. 만나면 팬데요. 숙며듭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되는. 그렇습니다. MBC 전통. 아니 왜냐면 저 뒷얘기를 좀 해드리면 네. 그 무늬만 빨간 저기 TBC에서 네. 이진숙 인터뷰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 장성철인데 나랑 한다고 하냐 그랬더니 한다고 그랬대요. 네. 그래서 제가 제빵사 내가 옷을 입겠다. 본인 아이디어예요? 네, 일단은 내가 극딜. 제빵사 옷을 입겠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면 나오라고 해라. 네. 그랬더니 오케이 하면서 본인이 빵을 이만큼 사오겠다. 빵을 오히려 사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정말 좋다. 예능도 있고 감도 있고 좋다, 포용력 좋다. 있는 분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방송인 출신이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감이 그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림 중요하고. 우리 뭘 준비하지? 법인카드 같은 걸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방송할까? 법인카드 노말입니다, 잘못했다가 SBS 이재익 잘렸다. 조심해라. 맞네. 무섭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정치인은 저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향해지는 조롱 비아냥거리를 네, 웃음으로 승화시켜가지고 좋습니다. 자기 장점으로 이용해야 돼요. 정리는 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유를 준비하려고. 그게 우유. 아름답지 않았다고. 빵과 우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준비를 좀 해볼게요. 예. 근데 이 지금 대구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유영아, 추경호 의원이 지금 마지막 남은 거잖아요, 결선이. 근데 유영아 후보가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까? 그 뒷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네. 그냥 추경호 되는 거예요? 후보가 된대요. 아. 그냥 여유 있게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판하고 이런 거는 별로 영향은 없어요. 거기서는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결선 갈 때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박근혜의 힘 이런 것은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별로 여론의 흐름상은 네. 그냥 뭐 별로 큰 영향이 없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네. 대구 MBC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것도 지난 18일 19일에 양해간 대구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한 건데 여기서 그 추경호랑 그러니까 저 유영아랑 누가 낫냐라고 물어보니까 추경호가 31.7, 유영아가 14.8. 14.8. 예, 더블 스코어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추경호가 48.5, 유영아 20.8. 그래서 이거는 뒤집기 힘들어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 지역구가 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여기가 뭐 박근혜 변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데다가 딱히 비박 이미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추경호다. 예. 여기는 그러면 추경호 그다음에 주호영, 이진숙 둘 중에 한 명, 그다음에 김부겸 김부겸, 이렇게 이제 되는 셋이 거예요. 나오는 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가 일요일 날 그냥 그 이진숙 주호영 두 분 다 만났는데 네. 제가 받은 느낌은 이진숙 위원장 그냥 추경호 의원 지역이 비더라도 네. 장동혁이 거기 공천 줄게라고 하더라도 안 간다? 안 받아. 나는 그냥 대구시장 무조건 출마 이거고 주호영 부의장께서는 그냥 조금 앉아 계실 당에서 가능성이. 좀 열심히 좀 활동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댓글에 내일 이진숙 그 후보 출연 맞아서 수갑을 준비하라는 얘기. 아 근데 그 촬영할 때 그것도 또 본인이 먼저 얘기하시면서 그것도 승화시키더라고요. 야, 근데 이거 약간 이 구역에 그거 아니야? 너무
심한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 수갑은 본인이 뜨는데 결정적인 맞아요.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막 흔들면서 네. 언론 탄압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그거의 실체적 진실이 어떻든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좋아할 걸? 되게 웃음으로 승화를 잘 그래요? 시키더라고요. 그럼 수갑에 우리가 바게트 딱 2개씩 껴갖고 준비를 내일 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와 대단한 네. 분이에요. 사랑한다고 전해주십시오. 네. 민주당 가볼까요? 민주당 가보죠. 네, 그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그 이광재 전 지사에게 러브콜을 했었어요. 핫플레이스에 공천하겠다. 선당후사한 이광재 전 지사. 네. 그 우리가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이분을 재보선에 등판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지역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남이거나 평택이거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작 이제 이광재 지사는 나 이런 상황입니다. 나? 출마 여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아, 그래요? 하루 이틀 생각을 해보고 당과 만나든지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광재 전 지사랑 얘기를 하고 발표한 건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정청래 대표가. 충분한 있죠. 이게 공감이 있었어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짜고 치는 거다? 첫 번째 반응 보면 충분히 좀 조율하고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송영길 대표는 뭐 주네 안 주네 이러고 이광재는 뭐 준다 이러고 이거 약간 좀 부담을 느껴서 한 발 좀 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전략 공천 무조건 한다. 그렇죠. 예. 네. 본인 어디로 가요, 근데 대통령 이광재 꿈이 전 있어가지고. 네. 근데 민주당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남을 보낼 거다, 하남으로 결정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또 어제 저녁에 얘기 들어보니까 평택 가능성도 있다. 평택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아니 다르고. 그게 그 첫날 그 이제 맞아요. 정청래 대표 기자회견한 다음에 JTBC 단독과 네. 한겨레 SBS. 단독 다뤘죠. 뭐 아이가 달라요? 예 그렇게 나와요. 한겨레는 네. 뭐 평택을 유력 그리고 뭐 저기 JTBC는 한안갑 사실상 확정 뭐 이렇게 나왔어요. 동시간대에 같이 떴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말을 좀 미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핫플레이스가 맞다. 네. 근데 기자들은 평택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일 핫플레이스가 실제 지금 그렇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하남 쪽이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왜냐하면은 일부러 이게 그러니까. 한 명만 공천하는 게 아니라 이게 퍼즐이잖아요. 지금 막 방금 얘기한 송영길 대표의 문제도 있고 김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좀 모호성을 가지고 가다가 짠 하고 이렇게 하려는 것 같고 이광재 지사는 하남이 낫죠 사실은.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네. 분당 옆에 위례가 있고 네. 네, 저기 성남 옆에 위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리적으로 사실은 가까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권자들이 직접 거기서 설득하지 않았지만은 보수 유권자들의 그 신도시의 보수 유권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광재 지사는 이광재 지사는 그러니까 하남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국 대표하고 각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재현 대표, 진보당 김재현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글쎄요 누가 가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 네. 김준일 대표님이 그러셨나? 어제 어떤 분이 그 추미애 의원하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하남 지역에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할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이광재 전 지사가 네. 하남에 올 가능성이 높다. 뭐 또 이런 얘기를 진짜 하더라고요. 이렇게 송영길 대표를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 송영길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어디로 가 생각이 들어요. 송영길 대표는? 근데 저는 평택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평택 하나- 쪽이요? 네, 가면. 그러니까 근데 다들 그 조국 대표랑 각을 세워야 돼서 송영길 대표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혹은 그렇게 뭐 정청래 대표도 부담스럽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만약 송영길 대표가 평택으로 가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뭐 완주하기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은 들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국내에서 평론가 중에 밀고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 게 자진 사퇴 가능성이 높다. 조국? 누가 조국 대표가 진짜요? 마지막에 그냥 썰입니다. 뭐 너무 이렇게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왜 설득이 없냐? 궁금하다. 제 생각에는 조국 대표 입장에선 2년 배지보다 민주당과 합당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막판에 친명 후보를 위해 내가 사퇴하고 네. 그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좀 명분을 얻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당을 해서 어쨌든 난 대선을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년 국회의원 한번 해보셨고 네. 지금 그거에 매달리는 것보다 민주당 내 여론을 좋게 하는 거 합당할 때 그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 왜냐면 이제 그 전에 합당 한번 시도할 때 되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좀 엄청 심했으니까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 큰 희생과 헌신을 다음 날 이제 보여주고. 김어준 총수님이 나오셔서
이런 정치인 드뭅니다. 노무현의 냄새가 난다. 최 기자님, 저는 귀가 얇은가 봐요. 설득력 맞는 있어요. 것 같아?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은 다 하고 이제 업자들이 오. 달려들지 않을까라는 저 혼자만의 추측인데요. 그럴 듯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합당이죠. 조국 대표 입장에서. 합당을 해서 이제 대선 후보로 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가는 길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해서 나중에 뭘 딜을 하거나 이제 그 길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큰 양보하고 오. 방송에 나가서 크게 칭찬받고 민주당 사람들의 그렇죠. 지지를 또 포인트가 받아서 대선 후보 된다. 만약에 송영길 후보한테 양보를 하면요 네. 효과가 더 커요. 지금 반발했던 분들이 친명 지지자들이 많잖아요. 예. 합당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편을 약간 무너뜨리면 어허. 그럼 바로 이제 딱 선거 끝나고 정청래 대표가 합당 재추진 오. 이렇게 가면 미래의 꿈이 부산대. 누구라고요? 정영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전입 신고 그리고 선거 전에 그냥 내려와요. 그래서 일부러 네. 평택 시라고 안 하고 평택 군이라고 하고 군이라고 텍스 만들겠다고 아니, 그런 거였어. 그럼 막 그렇게 선을 깔아놓은 거야 지금? 나중에 또 이제 모든 로맨스 코미디에 네. 로맨스 그거의 로코의 핵심은 현관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좀 싸워둬야 됩니다. 또 나중에 감동을 그렇다, 배가 진짜. 하는 어. 썰입니다. 조국 혁신당 분들 너무 알겠습니다. 화내지 말아주십시오. 연락 욕하겠네. 근데 조국 혁신당은 어쨌든 지금 네. 당의 총 역량 뭐 이렇게 주요한 당직자들도 지금 다 평택가 있어요 지금. 맞아요. 예, 아, 그 그래요? 정도로 여기에 완전 올인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1인 정당 같은 약간의 반 1인 정당 같은 모습이라서 조국 대표의 거취가 너무 중요해서 네. 합당도 중요한데 합당을 함에 있어서 어떤 대접을 받고 들어가느냐도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 똥값 될 수도 있어.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진짜 흔적도 없이 열린민주당처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서 그게 예. 조국 혁신당이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신박한 시나리오인데 역시 이석현이네. 근데 망상입니다, 망상. 좀 보자. 이게 이거. 좋습니다. 저 평론가 생명 걸어야 돼요 여기. 아니 왜 그러세요? 손모가지 걸자. 손모가지. 세 달 했습니다 저. 생명이라 할 만한 게 없어요. 돌고 되지 않았어요. 오한마 가져와라. 사진 하나 보러 갈까요? 일단 송영길 대표는 그러면 네. 어디로 가는 것인가가 송영길 뭐 대표- 질문인데 아, 방금 그 기자님. 시나리오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택 평택으로 시나리오가 간다. 있고 네. 아니요. 이제 호남을 거부하시긴 하는데 질문이 잘못됐다고 봐요. 장동혁 그런가요? 스타일로 어디로 가냐가 아니라 공천 받을 수 있냐라고. 너무해. 그렇게까지 가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이광재 전 지사 이름은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송영길 공천 자체가 안 될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송영길, 김용은 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염두에 두고 있다. 뭐 차차 생각해 봅시다. 막 이랬거든요. 네. 그건 흔쾌하지 않은 거야.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줄 수 없지 않아요? 아니 안 주고 싶은 그건, 마음이야 우리 모두가 알죠. 그게 상식적인데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어느 지역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면 저는 공천 못 받을 수 있다에 또 그거 저의 안 주면 평론가 생명을 또 걸어요. 너무 역배 아닙니까 이거? 이석현 평론가님의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왜 자꾸 지금 아야 오한마 갖고 와라. 3개월 된 평론가의 자꾸 아, 목숨을 근데 공천 안 주기는 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심상치 않아요. 그 역풍 그러니까- 엄청 불 것 같은데. 그 김용 전 부원장은 저는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네, 뭐 높다라고 그럴 수 봐요. 있죠. 예. 예. 이게 김용 부원장은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그게 어느 정도 프레임이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이제 전재수 의원이나 이런 범죄 의혹 때문에 좀 고생을 한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네. 김용을 하는 순간 이 보궐선거 재보궐선거가 완전히 뭐 범죄자 공천을 하는 저 민주당 그 오만한 민주당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수도권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영남 선거를 쌍망칠 수 있어요. 지금 영남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평소에 네. 보수를 찍었던 분들은 내가 명분만 주어지면은 지금은 하도 보수가 못하니까 민주당에 좀 표를 줄까 고민하다가 명분만 주어지면은 보수로 다시 돌아갈 분들이에요. 네. 그게 예전에도 반복됐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김용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민주당이 선거를 다 망치겠다라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좀 냉정하게 좀 얘기하면 그렇게 보고 네. 송영길 대표는 만약에 안 주면은 제가 보기엔 정청래 대표 당 대표 선거하는데 어려움을 그러니까. 겪을 거다. 예. 이거는 부담이 굉장히 클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여러 활동들이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진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고구마 사진 난 좋던데요. 예, 진짜. 이 사진 아주 좋습니다. 네. 김남국 대변인에게 공천 언급을 직접 했어요.
여기 쓰러지면 공천 주는 겁니까? 시원찮은데 그래갖고 공천 받겠나? 이거 어제 가서 심었잖아요. 네. 그 심는 과정에서 공천 이야기를 직접 꺼냈다. 안산에 남국이 보낼 거야라고 아하.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취재하느라고 JTBC에서 기자를 네. 직접 이 고구마 밭에 보냈다면서요? 네, 우리 노구를 이끌고 구혜진 아, 기자가 전에 노구를 일주일 이끌고 어려운 출연했잖아요. 발걸음. 네. 구혜진 직접 기자가 같이 고구마 캐고. 같이 고구마 아이고. 심고 캐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튼 김남국 안산 네, 안산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시장도 한번 가볼까요? 네, 그 서울시의 지금 이슈는 아마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비거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폐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네요. 네. 집을 오래 보유하면 보유한 기간만큼도 양도세를 깎아주고 그렇죠. 거기 거주한 기간만큼도 양도세를 깎아주는데 여기서 보유한 기간은 계산 안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오래 살고 있으면 깎아주는 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비거주하면서 그냥 보유만 할 경우에는 그거 깎아주는 거 없애겠다. 네, 맞죠?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서울시 선거전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선을 그었어요. 대통령이 비슷하게 운을 띄우긴 했지만 우리는 1주택자 장특공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정원호 후보에게 네 입장은 뭐야? 정확히 밝혀라고 지금 계속 묻고 있습니다. 네. 요게 근데 서울시장 선거에 꽤 변수 내지는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이벤트예요. 부동산 심리전,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주민들은 네. 부동산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예. 특히 이제 집 가진 분들은 야 세금 올린대 언제 지방선거 후에 네. 그래서 민주당 후보 찍어주면 당신들 피해 받는 거야. 재산상의 손해 있어. 재산권 침해당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도 침해당하는 거야. 그렇게 공격할 거고. 그렇게 공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신들은 네. 지금 민주당 찍으면 안 되고 나 오세훈을 찍어. 네. 이러한 부동산 심리전에 들어갔다. 이거는 먹힌다.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선거 전에 이렇게 세제 개편을 안 건드릴 것 같은데 워낙 이게 건드리죠. 예민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 같고 대통령께서 이제 화두를 던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눈길이 갔던 건 민주당의 어떤 즉각적인 선긋기예요. 이게 1년 차의 대통령은 정말 이진복 옛날에 윤석열 정부 때 수석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 정도의 기침만 한 번 해도 대통령의 힘이 가장 셀 텐데 당일날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게 전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도 완전한 주류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하구나. 명청 갈등이 실제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적 느낌을. 그만큼 인기가 있어서 그만큼 힘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당은 또 그 얘기를 약간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선거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당대표실 뭐 메시지 보좌관이었다면 어떻게든 맞춰서 그 메시지를 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으로 추진을 방향성이고 뭐 네. 어떻게 해보겠다. 더 고민해보겠다 정도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도 안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정원호 후보도 사실은 선을 그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들의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 또 비실거주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선거를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맞아요. 문제라는 판단을 하는 그럼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투기랑 비투기는 이렇게 구분을 확실히 한다는 걸 이제 정원 후보 쪽은 얘기한 것 같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비거주가 어떤 게 투기고 어떤 게 비투기인지를 어떻게 아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예를 들면 뭐 그 국민의힘에서 막 공격을 했는데 분당 집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다른 데 살아야 될 일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관사에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네. 뭐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다 비거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투기를 한 거냐? 그게 아니죠. 98년인가 그때 사가지고 했는데 본인이 공직생활하고 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 수원도 가야 되고 뭐 지금 청와대도 가야 되고 뭐 여기도 가야 되고 뭐 계양도 가야 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원래. 그래서 대통령 뭐 이제 뭐 대통령이 아직도 마이너리티다 이석근 평론가는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영화 그러니까 그 만화 슬램덩크 그러니까 좀 엉뚱한 얘기인데 슬램덩크에 보면은 네. 채치수 말고 아니죠. 저 변덕규. 변덕규가 제 칼럼에 쓴 얘기인데. 아 그래요? 네. 변덕규가 이제 파울을 당해서 파울 트러블에 걸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몸싸움을 세게 합니다.
그래서 심팔이 휘슬을 부나 안 부나 이거를 판단을 하는. 그럼 여기까지는 내가 좀 세게 수비를 해도 되겠다. 이거를 선을 딱 긋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어디까지 이 세제 개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선을 한번 그어본 거다. 판단을 대중들의 반응을 본 거다. 이렇게 하고 대통령의 말을 지금 당에서 안 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그 당과 뭐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반응은 작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건 뭐 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이제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정동영 장관 관련된 뉴스 하나 짧게만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정동현 통일부 장관이 그 북한 구성의 핵시설 이야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미국에서 우리가 보고서 받은 거 아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가 근데 CSIS 보고서에서 이미 이 얘기는 나왔었다라고 발언을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빅터차 그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네. CSIS 한국 석좌가 우리는 CSIS는 구성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한 번도 작성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 정동영 장관이 구성의 핵시설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비밀 사항을 이제 먼저 터뜨렸다면서 미국이 거세게 반발을 했었고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아니다 이거 이미 다 나와 있는 거다 북한 전문 매체에서 뭐 이미 다 공개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는 아니라고 거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아예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핵무기 고폭발물 실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지 뭐 우라늄 농축에 대한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했던 적은 없다. 이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 간에 상당한 갈등 요소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주 뭐 미미한 문제라 뉴스는 됐지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건가요? 아니 갈등이 있는 건 맞아요. 네. 갈등이 있는 거를 무시하면 안 되고 다만 이걸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2016년에 ISIS 미국에 있는 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2016년 7월에 보고서 이렇게 썼어요. 구성 지역에 있는 데입니다. 방현이라는 데인데 방현 항공기 공장, 방현 공군기지 또는 그 주변에 소규모 우라늄 농축 공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IAEA 보고서나 이런 ISIS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지금 정동영 장관은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CSIS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CSIS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얘기한 거는 ISIS도 있고 뭐 그래요. 여러 보고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IAEA에서 나온 보고서도 있고 예. 그래서 구성이라는 지역이 계속 언급되는데 미국이 지금 딴지 거는 거는 언제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 그렇게 확정해서 얘기했어? 너 왜 확정해서 얘기해? 그리고 우라늄 90% 농축이란 말은 왜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해? 이거 우리가 지금 준 정보 보고 네가 분 거지. 네. 흘린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정도로 민감한 건가? 여기에 있는 거는 핵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구성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한국을 한번 잡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잡돌이 하는 거예요? 네, 잡돌이 하는 거 맞고요.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DMZ 평시에는 우리가 그냥 들어가겠다. 유엔 안보리가 아니라 유엔사의 허락을 안 받고 이거 가지고 한번 유엔사 미국에서 발끈한 적이 있고 2월 달에는 서해에 이제 훈련을 해가지고 방공식병말 중국 그 근처까지 가서 중국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갔냐라고 해가지고 브런슨 그 사령관한테 전화를 앙규백 장관이 했는데 브런슨이 사과를 했다라고 언론에 알렸는데 그거 가지고 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왜 이거 가지고 사실상 언론 플레이하냐 이런 이견들이 있는 거는데 이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고 여기에 이제 쿠팡 문제까지 있어요 지금. 지금 쿠팡 오늘 한보 SBS가 아침에 단독 보도했는데. 그 김범석의 신변이 안전이 확보가 안 되면은 우리 한미 안보 협의 안 하겠다라고 나와 버렸어요. 아니 한미 안보 협의회랑 김범석이랑 무슨 상관이 고위급 있어요? 회의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대단하네. 죄송한데 미친 놈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 정도까지 지금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해석은 이제 뭐 보수정당에서 하는 해석이 있고 뭐 민주당에서 하는 해석이 있는데 갈등이 있는 거를 부인하면 그리고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지금. 예. 정확한 지적이세요. 최고의 평론가. 김준일 평론가. 이거 정리를 최고예요. 싹 키우잖아요. 알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런 이유들을 삼아서 우리한테 계속 시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최 기자님만이 할 수 있는 최 기자의 자투리 뉴스. 오늘 어떤 뉴스들을 뽑아오셨죠? 굉장한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자투리 뉴스 제끼고 이거 먼저 갑니다. 뭔데요? 민주당에서 김용남 전 의원을
하남에 진짜? 네, 시나리오를.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 그 전에 계속 물어봤잖아요. 하남 김용남 관련해서. 하남이요? 네, 드디어 이게 기사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KBS의 취재를 종합하면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우리가 이제 수다 떨 때보다는 훨씬 높아진? 있다. 네. 아, 이거 우리가 처음 나온 게 그거거든요. 용남, 하남, 가남. 하남. 아, 이거 그 저희가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딱 얘기가 다녔는데 김용남 의원한테 하남 쪽 출마하라고 그랬고 S모 평론가에게 평택 출마하라고 했대요. 에스모 그러니까, 평론가?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뭐 송영길, 이광재 이 둘이 뭐 하남 가냐 평택 가냐 이게 위에서 보면은 되게 웃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S 평론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에스 평론가 안 한다. 서정욱 누구야?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저 어제 같이 방송했거든요. 김용남 의원하고 예, CBS에서. 예. 그래서 김용보단 김용남이지. 김용남 엄청 제가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잖아요. 김용보단 김용보단 김용남. 네, 뭐 근데 이게 좋은 핏인 게 네. 하남 갑은 보수세가 강한데 위례 신도시가 원래 보수세가 강한 데라서 네. 김용남 의원 같이 원래 보수 정당에 있던 뭐 뉴 이재명 이런 분들이 득표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 핏은 아니다. 그럼요. 아, 그럼 용남이요. 여기 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갈 데가 없다고요. 거듭 자리가 얘기하지만 점점 좁아지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 그래서 안 받을 수도 반냐 있다.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구가 있잖아요. 대구. 아, 그렇게까지. 아니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몸을 불사르고 떨어지고 준일이요. 총리로 가는 부산 국감. 12시 넘었어.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갈게요. 자투리는 어려워서 포기? 네, 자투리 패스하겠습니다. 아, 진짜 좋은 뉴스들이 많았는데 네. 여튼 뭐 포기하겠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잘 모아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든지 하고요. 오늘 세 분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가시기 전에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죠. 보랄 발음 조심해 주시고요. 보랄이요? 보랄 3D 입체 회전 서큘레이터. 네, 바로 요 이거구나. 서큘레이터입니다. 보랄 서큘레이터. 요거는 이제 방향 바람의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라 상하 좌우 3D로 입체 회전. 어느 방향이든 와.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에게 매달려 있어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스파이더맨처럼 천장에 있어도 네. 에어컨 뭐 여름 되면 또 많이 쓰실 텐데 전기요금 아끼셔야 되는 거 알죠? 아하. 에어컨은 최저로 틀어놓고 바로 이 보랄 그렇군요. 서큘레이터를 틀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방안을 혹은 집안을 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머 사고 싶어라. 아, 진심 좀 담아주시죠. 근데 진짜 싸니까. 네. 그냥 근데 이게 이제 먹어보세요. 29,500원이면 네, 가격이 29만 9천 원이 아니고 네. 29,900원입니다. 아우, 놀랍네요. 네. 제 진심을 얘기할게요. 예. 어머 받고 싶어라. 안 돼. 정답이에요. 안 돼, 사고 안 돼. 싶지를 않고 받고 싶다. 안 돼, 안 돼. 무조건 사야 됩니다. 네, 요거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많이 요즘 서큘레이터 쓰실 텐데 지금도 소리가 전혀 안 들리잖아요. 그렇네. 이렇게 저희가 조용한 1시간 이렇게- 내내 돌렸어요. 저소음이네. 네, 극저소음. 네. 잘 때 틀어도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아하.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공기의 바람의 질이 되게 부드러워요. 공기청정 기능도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 아니에요? 기능까지도 거의 저희가 광고가 될수 탑재했던가요? 오, 네. 하여튼 이게 날개가 잘게 쪼개져 있으면 바람이 어떤 선풍기는 막 이렇게 이제 불어오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부드럽게 예, 맞춰주는 저기 고급 바람. 복층에 좋습니다. 아, 복층. 그러네요. 저 1인 복층 가구들이 좋은 저도 복층인데 예. 저걸 안 사면은 쪄 죽습니다. 너무 복층에서. 아, 꼭 현명하십니다.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현 평론가님. 막 꿈이 다쳤습니다. 누구라고요? 정영진. 그렇습니다. 나중에 광고 수계가 되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요거 영상 아래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의 장동혁 대표와 함께 잠깐 있다 오신 우리 김대식 의원님 모시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비밀을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